아, 예. 집에 불을 다 켜놨는데도 어둡네요. 자, 오늘 수업은 청소년의 근로보호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떤 경우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구제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양이 많죠. 오늘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예, 우리 시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양이 좀 많은 것 같으나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번 시간은 그냥 갑니다. 자, 뭐 군소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 노동자,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해요. 왜냐하면 이건 성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로 근로기준법에도 청소년의 근로는 또 여성의 근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도 청소년들의 이 근로에 대해서 성인과 같이 하진 않는다. 그래서 뭐 약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규정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단히 많은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성인 근로자에 비해서 노동 시간이나 강도 또 일을 하는 그 어떤 공간 그리고 일을 하는 업종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해 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근거 법률은 됐고요. 자, 이렇게 취업 연령을 제한하고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된다. 일을 이 정도 시간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계약과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자, 우선 15세 미만인 자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18세 미만인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 중학교 여러분 다 아시죠? 중학교까지는 뭐죠? 얘 왜 이래 펜이? 예, 중학교까지는 뭐죠? 의무잖아요. 의무. 그래서 이 의무 교육 기관에 있는 애들을 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금지 이런 거고요. 얘는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얘는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냐?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거 갖고 있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얘가 몇 살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부모 친권자죠. 친권자. 만약에 친권자가 없다면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이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나이 그리고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는 거. 왜? 요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지로 온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능력이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권리. 아씨. 바보 됐어요. 갑자기 바보 됐어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그거 없잖아요. 그거 능력이 없잖아요. 이거 다시 생각한다고 이제 시간 끌면 시간 갈 것 같아서. 자, 의사 능력이 없죠. 의사 능력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로사용 금지.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이런 사업에 하면 안 돼요.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유해한 사업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어떻게 유해한 거에 이런 거죠. 어떻게 유해한 데에 바로 도덕적으로 유해한 곳에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유해한 업소 그리고 위험한 업소에서는 일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유흥업소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유흥업소에서는 일시킬 수 없다. 술집 뭐 이런 데서 일시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근로시간 제한. 자, 성인은 원칙적으로 8시간이죠. 8시간. 근데 아직 어리니까 8시간 일시키는 건 너무해. 7시간까지. 자, 성인 8시간씩 5일. 그래서 어떻게? 주 40시간이죠. 7시간씩 5일. 그래서 7, 5, 35. 35시간인 거고요.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만. 그래서 5일이니까 5시간 초과 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보다 하루에 1시간씩 뺐다. 기본적으로 1시간씩 뺐다. 그래서 35시간. 연장 근로도 1시간 더 하면 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은 일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1시간 더 해봐야, 연장 근로 1시간 더 해봐야 8시간이잖아요. 성인 노동자들이 하루 노동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과 임금. 자, 근로계약은 당연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를 얻었는데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부모님이 대신 사인해. 안 되죠. 이러면 아동 노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강제로 일시킬 수 있단 말이죠. 후견인이 강제로 일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맺어야 한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부모가 대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 근로자도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그러니까 나이, 성별, 국적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청구권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임금 청구권 갖고 있다. 이거 당연히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걸 써요? 이거 왜 써놔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이 많다 그랬는데 금방 가죠. 예, 아직 10분도 안 지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당해고,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이게 이제 근로자의 권리 침해예요. 요게. 자, 부당해고. 해고가 될 때는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놨습니다. 자, 부당해고.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다 부당해고입니다. 자, 정당한 해고 요건은 뭐냐?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 전부예요. 이거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이거 회사 구조조정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망하게 생겼어. 뭐 이런 얘기죠. 회사 망하게 생겼어. 근데 이제 옛날에는 꼭 그거만 얘기했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 잘라야 돼.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회사가 어떤 체질이 개선되는 거 있죠. 산업 구조가 변화했어. 뭐 이런 케이스도 법원에서 요즘에 좀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아니라 요즘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자, 그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돼요. 회사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 망하게 생겼어. 근데 막 회사 명의로 막 부동산을 엄청 쌓아놓고 있는데 근데 노동자들만 해고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비영업 자산 같은 것들을 매각하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와 협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한 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어디서 정하겠어요?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와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야 해요. 그냥 회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부당해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판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소송들을 보면 이게 여기에서 항상 걸려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요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저기 회사에서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회사 정책 이런 거에서 조금 말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잘라내는 막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소송 걸리는 거 보면 그런 케이스에서 소송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다 해당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회사에서 자르진 못하고 대기 발령 뭐 이런 걸 내요. 대기 발령.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없는 곳에 책상 하나 이렇게 딱 주고 의자 하나 딱 주고 그냥 여기 하루 종일 앉혀놔요. 여기에 사람 이렇게 하루 종일 앉혀만나요. 여기에 컴퓨터도 못하게 해요. 휴대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알아서 사표 내게 뭐 이렇게 하는 방식들도 씁니다. 나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야, 되게 편하네.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네. 근데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이걸 버티시는 분을 봤어요. 이걸 버티고 다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회 형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쪽팔림의 한계를 본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서 아직도 버텨?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 자기보다 입사 후배들. 막 후배들한테 자꾸 눈총이 보인다는 거죠. 저 인간 뭐 능력도 없으면서 안 나가고 뻗팅긴다. 약간 막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의 그러니까 쪽팔림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막 나락에 빠진대요.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못 버틴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자, 만약에 해고가 된다. 어찌됐건. 자, 만약에 해고가 된다. 그럼 해고를 할 때는 자, 해고와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말로 받으면 안 되고요.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요. 근데 서면 그러니까 또 이 카톡으로 보내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요. 이거를 서면으로 통보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서면은 맞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해고를 문자 띡 보내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사람 환장하는 거죠. 카톡으로 해고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그냥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해주거나 바로 해고라면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30일 전에 통보 받으면 그냥 오늘부로 할 테니까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러겠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거 막 취업 뭐 이러고 앉아있기도 나쁘잖아요. 그냥 돈 받고 자유롭게 다시 재취업 준비하는 게 낫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 30일 전에 이거 뭐 예고 받으면 뭐 그때부터 뭐 일이나 되겠어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인수인계 해주는 뭐 시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회사 나가는 판에 무슨 인수인계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는입니다. 또는 and가 아니라 예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자 해고의 요건과 해고의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여기에 있었던 요것들 요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기준에 대해서 협의, 그리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그 다음에 해고의 방법, 서면 통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라도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요.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제 신청을 어디다 하느냐? 목마르잖아요. 잠깐만요. 집에서 하니까 되게 자유롭죠? 자, 그럼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노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근데 지방에도 있고요. 중앙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안 받아줘. 그럼 어디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중앙. 지방. 안 됐어. 얘네가 모여있는 중앙. 여기 또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안 돼. 그러면 소송. 무슨 소송? 행정소송.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삼심제랑 똑같아요. 우리 법원에 그 재판받을 때 삼심제 있잖아요. 이 삼심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삼심제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노동위원회 거치기 싫어, 나 이거 귀찮아, 난 그냥 다이렉트 법원으로 갈래, 예 가능합니다. 자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바로 법원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도 똑같습니다. 법원에서도 3심제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도 할 수 있고 사용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노동자가 해고가 됐는데 이 노동자가 부당해고야. 이건 부당해고야. 그래서 구제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법원에 얘기를 하건 했어. 근데 해가지고 이게 인용됐어요. 그러니까 인용된다는 건 뭐냐면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럼 기업에서도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이거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사용자도 할 수 있다. 이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라고, 얘를 자르는 게 맞아요 라고 사용자도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양쪽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다 왔어요. 내용이 많은 것 같으나 또 제가 딴소리 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오늘 시간 잘 가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라스트 가겠습니다.
자, 부당노동 행위와 그 구제 절차들 보도록 하죠. 부당노동 행위와 구제 절차. 자, 부당노동 행위의 유형들을 볼게요. 자,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 노동 3권 뭐였죠? 단결권, 뭐였죠? 단체, 교섭권, 뭐였죠? 단체, 행동권. 요것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부당노동 행위고요. 그 다음에 자, 근로자의 노조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주로 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가 없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쳐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부당해고의 케이스 중에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뭐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에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있는 노조를 파괴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직도 나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부르기 좀 부끄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자, 그 다음 자,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행위. 너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이 노조에 가입해야 돼. 지금 복수노조가 가능합니다. 자,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에 A 노조, B 노조 이렇게 복수노조가 가능해요. 근데 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 있겠죠. 회사는 A 노조하고는 좀 친해. 보통 이제 어용 노조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어가 뭐예요? 이거 옛날 임금님 쓸 때 임금님 어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임금님 의사 어의잖아요. 그럴 때 어째예요? 용은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뭐 그런 노조도 있어요. 어용 노조들이. 우리가 뭐 어용 단체 이러면 뭐 보통 정부에서 무슨 시민 단체처럼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받고 정부가 하는 얘기 막 선전해주고 뭐 이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용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측에서 즉 옆에 붙어 있는 애들.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조는 어용 노조야. B라는 노조는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고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 A라는 이 노조에만 가입해야 돼. 너 B 그런 거를 처음부터 채용할 때 얘기하는 거죠. 또는 너 B 노조에 가입하면 너 안 돼. 너 잘라. 이런 거죠. 제가 뭐 자세한 사례들을 아는 건 없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네요. 저랑 맨 처음 같이 일하던 친구 중에 윤리 선생인데 감옥 갔다 온 윤리 선생 아니에요. 얘는 다른 윤리 선생이에요. 감옥 갔다 온 윤리 선생은 따로 있어요. 윤리 교사인데 얘가 이제 사립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분당에 있는 모 사립 고등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이사장하고 교장하고 이렇게 해서 너 이제 우리 학교에 교사로 채용이 되니 뭐 이래서 이제 면접을 본 거죠. 근데 면접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뭐 정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정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 PD인데, 그러니까 PD가 무슨 방송사 PD 이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뭐 지금도 있어요. NLPDR이라 해서
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뭐 이런 거 옛날부터 해오던 그 역사 속에 일종의 어떤 계파가 있어요. PD가 이제 뭐냐면 피플스 데모크라시라 그래가지고 민중민주 계열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되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 그런 계열이에요. 근데 얘 PD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노동운동 되게 좋아하는 노동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대학 때부터 막 이러던 윤리인데 정작 이제 자기가 취업이 되려고 하니 당신 정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러니까 아, 정교조 저 싫어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 정교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 저 이런데 가입하면 안 돼요. 뭐 이랬더니 아, 저 싫어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됐어요, 얘가. 그리고 저한테 술 먹으면서 뭐라 했냐면 영혼을 팔았다 그랬어요. 야, 내 영혼을 팔았다. 진짜 이놈의 목구녕 때문에 내가 영혼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똥개 계약이라고 불러요. 똥개 계약. 똥개 계약. 무슨 뜻이냐고요? 똥개 계약. 똥개가 뭐예요? 똥개 있잖아요. 옛날에 똥 먹던 개. 실제 용어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황견 계약이라고 불러요. 황견 뭐야? 누렁이잖아요. 누렁이. 옛날에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 뭐라고 불러야 돼? 길에 사는 고양이 길고양인데, 그러니까 잡종견 있잖아요. 우리나라 토종 누렁이. 옛날에 그냥 다 똥개라고 부르던.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법률 용어는 황견 계약입니다. 개잖아요, 개.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앉아 그러면 앉고, 누워 그럼 눕고, 굴러 그럼 구르고, 빵야 하면 죽은 척하고, 이런 거. 기다려 그럼 기다리고,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기다리래 자꾸.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나보고 빵야 해. 아, 죽은 척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황견이에요. 이게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걸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 그런 거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그걸 황견 계약이라고 법률적으로는 부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똥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임팩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똥개 계약이라고 불러요. 공식 용어는 환경 계약이다. 자,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야, 진짜. 근데 아직도 있긴 있나 봐요. 아직도. 자,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자, 이런 거 다 부당 노동 행위 되겠습니다. 그럼 부당 노동 행위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부당해고와 똑같습니다. 부당해고와 똑같아요. 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고요. 여기서 안 받아들여졌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고요. 여기서 안 받아들여졌어? 행정소송 갑니다. 물론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아는 거죠. 뭐 제가 뭐 이런 거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참 여러 가지 경험주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주의는 철학적 경험주의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더라고요. 이것저것 실제로 좀 경험해보고 해야 어디서 설명을 할 때 이걸 좀 알고 하는데 경험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아는 뭐 노동운동 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수집해 봅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일단 직접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절차가 있다. 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는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행 가능이라는 것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단위로도 할 수 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은 근로자 개인, 노동조합, 사용자 모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부당 노동 행위랑 거의 똑같은데
거의 쌤쌤인데 뭐만 하나 있어요. 여기는 노동조합이 껴있고요. 여기는 노동조합이 없네요. 여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도 노조 얘기는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해고는 개인 단위잖아요. 해고는 개인 단위잖아요. 해고는. 그러다 보니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부당노동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노조 전체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차이가 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해고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에는 노동조합이 빠져 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단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행위 주체는 노동조합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내용이 되게 많다면 많은데 뭐 또 적다면 적죠. 자, 오늘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보호.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청소년 일단 중학생 안 된다.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알바하는 거 금지다. 중학생은 왜냐하면 의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보다 일을 적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적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7 곱하기 5일에서 3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들의 노동시간보다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장근로 해봐야 8시간까지. 그러니까 연장근로 합쳐서 8시간까지. 그래서 주 5일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항상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령, 성별, 국적 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예. 임금 청구권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쭉 하고 있어요. 자, 부당해고와 구제 절차. 부당해고는 이런 해고 요건들이 있는데, 정당한 해고 요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다 합쳐서다. 모든 요건이 다 들어가야 된다. 예. 자,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카톡으로 받고 있고, 어떻게? 30일 전에 통보받거나 30일분에 월급을 받아야 된다. 자, 구제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그냥 소송으로 다이렉트 갈 수도 있다. 됐죠? 자, 부당노동행위,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행위, 뭐 이런 행위, 똥개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가 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부당노동행위예요. 부당해고는 해고의 요건, 그러니까 정당한 해고 요건은 이 해고 요건을 다 갖춰야 되지만, 지금 요거는 하나가 다 따로 노는 애들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부당노동행위다. 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역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그다음에 여기엔 아까 저기랑 좀 다른 게, 여기는 법원에 바로 소송으로 못 가요. 여기 노동위원회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했었네요. 자, 그다음에 아까 해고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들어간 자리가 없었지만 부당노동 행위는
그 행위의 당사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의 당사자는 노조도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맨날 빠이빠이 하는데 중간에 얘기하는 중간에 그냥 막 목소리 없어지고 하는데 예, 그래서 조금 더 빠이빠이 한 다음에 조금 더 이따가 끌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